Have you said thank you once? A lot of times. No, in this Even entire meeting, today. have you said offer some words of apprecia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What are you America speaking about? and the president who's trying to save your country? Your country's Can I- in big can- trouble. can I Wait a answer? minute. No. Can You've I done a lot answer? of talking. Let If me you to didn't speak.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hard thing to do business like this. I just say thank you. I said a lot of times Accept that thank they're- you accept to that- American people. Accept that we know that you're wrong. But you're either going to make a deal or we're out. But you don't have the cards. 40년간 취재를 하면서 이런 장면 처음 본 것 같다. The highest level in this country's office, and you refuse to wear a suit. Just want to see if you do you own a suit.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송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다. Not hearing from you, Mr. President, a thought that you owe the president an apology. No. I just think you should be more appreciative.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 혹시 보셨나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야말로 말싸움을 벌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굴욕을 당하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지시를 했다. 상황이 꽤 심각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지요? 확실한 거는 지금 이 현재 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하는 그런 약간 과정을 지금 약간 시작하는 게 아닌가. 길들이기의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맺기 위해서 한 2주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약간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대표적으로 그 우크라이나는 배제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패싱을 하고 그냥 러시아와 직접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젤렌스키가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 젤렌스키는 이 굉장히 자기 입장을 이렇게 굽히기보다는 계속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는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그 광물 협정을 맺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약간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를 수정해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이제 우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간 좀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백악관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때 생중계된 정상회담 보셨나요? 네, 봤죠.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네. 그 카메라 앞에서 동맹을 대놓고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모습을 세계로 생중계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40년 가까이 이제 백악관을 취재한 뉴욕타임즈의 피터 베이커라는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40년간 취재를 하면서 이런 장면 처음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게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이제 원래 그 집무실에서는 잠깐 이제 그 기자단을 불러다 놓고 짧게 뭐 질문 몇 개만 받고 그런 다음에 집무실에서 회담을 하는 게 원래 전통이거든요. 그 부통령이 이렇게 정상의 대화에 수시로 끼어들고 당신 무례하다 이렇게까지 질책하는 모습은 좀 외교 관례에 어긋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제 제디 벤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였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한 거고 이제 지금 이제 후속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이게 트럼프가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굉장히 이 제디 벤스가 한 행동을 굉장히 높게 쳐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둘이 굉장히 뜻을 맞춰서 한 행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반트럼프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게 이 매복 작전이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죠.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잖아요. 그 매복 작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이게 매복 작전이었어도 그렇다고 밝히는 순간
그렇죠. 더 강한 이 여론에, 그리고 전 세계 여론의 반발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제디 벤스 부통령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그것도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그 질문이. 네. 마지막 질문에서 제디 벤스가 끼어들었고,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젤렌스키는 거기에 대한 답을 굉장히 정중하게 하는 식으로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 네. 정중한 약간 반문한 형식으로 했는데 제디 벤스가 굉장히 흥분하면서 이제 무례하다고 말한 거였거든요. 이 약간 모양새 자체가 전반적으로 공격하기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그 글렌 브라이언이라는 기자의 질문, 왜 양복을 안 입냐? 양복이 있기는 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모습도 아, 저런 질문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이제 백악관 기자단 이제 쭉 그 질의응답을 할 때 그 사람, 그 기자, 방금 전에 복장 질문한 기자뿐만이 아니라 또 OAN이라고 굉장히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사가 있어요. 이제 네. 네거시 미디어는 아닌데 그 이제 OAN이라는 그 방송의 기자도 트럼프가 이러한 외교 협정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용기와 결단을 가진 일이다라고 굉장히 약간 좀 굉장히 트럼프한테 이제 아부하는 듯한 질문을 하고 막 트럼프가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그런 장면도 보여줬었거든요. 또 하나 재밌는 점 뭐였냐면은 그 타스라고 이제 그 러시아 관영 통신사가 기자가 안에 있었거든요. 백악관 대변인 측에서 그런 그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라는 그 부인을 할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된 사안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 이 우크라이나 미국 정상회담인데 그 러시아 관영 통신사를 들여보내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했고, 여러 가지로 젤렌스키한테는 좋지 않은 환경이었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트럼프가 한 말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그 유일하게 맞는 말이 뭐였냐면 너한텐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바게닝 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또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오는 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광물 협정이 그 안전보장을 다 해줄 것이다라고 믿는 게 좀 있어요. 문제는 이제 좀 그 광물 협정이 얼마큼 실제로 구현될 거냐. 실제로 그런 기업들을 찾고 그리고 시간을 하고 따지면은 굉장히 긴 과정이 펼쳐질 수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전보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는 굉장히 강하게 그런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길들이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고 쫓아내기까지 한 의도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쫓아내려고 한 게 의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일이 이렇게까지 터진 상황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판단했던 거는 이렇게 밀어붙여서 더 좋은 그 미국에 유리한 협정을 끌어오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사실 실제로 이 광물 협정에 대한 지금 디테일이 많이 안 밝혀지긴 했는데 네. 초반 협정에 비해서 최종 사인이 될 거라고 했던 버전은 좀 더 이제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쪽으로 되긴 했었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미국 여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그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재자다라고 말한 순간 공화당 지지자들의 그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도가 4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음, 그전에는 뭐 약간 지지 그리고 그 반대가 비슷비슷했었는데 갑자기 확 떨어졌더라고요. 공화당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금 미국 현지 내부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음, 오늘 애틀란타 그 연준 발표에 의하면 지금 뭐 GDP 지금 1분기 그 예측치가 뭐 마이너스 2.8%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네. 안 좋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라도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는 좋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지지층을 결집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정상의 모습인가 이런 데 대한 반감이 커지진 않을지.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굉장히 약간 세밀한 이슈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우선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골수 지지자들은 이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민이나 다른 이슈가 훨씬 중요하고 그런 반면에 민주당 좀 더 골수 지지자들은 이런 그러니까 그 친우크라이나 여론이 굉장히 훨씬 강하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친우크라이나 여론이랑
그 공화당의 반우크라이나 내지는 휴전 여론을 따라서 어느 쪽이 강하냐고 하면은 민주당의 이 아, 친우크라이나 여론이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들인데 이 바이든을 지지했다가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보면은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 지원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밀어붙여도 나쁘지 않은 게 그런 경제에 대한 약간 이런 그 불만을 다른 데로 끌어올 수가 있고 또 스윙 보터들이 지금 약간 슬슬 빠져나가는 좀 분위기가 보이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트럼프가 그 2기 집권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약간 넘게 지났는데 그 국정 지지도가 한 8%포인트 빠졌거든요. 결국에는 스윙 어, 보터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 건데 네. 그런 면에서 이러한 그 우크라이나 이슈는 이 트럼프한테 나쁜 이슈는 아닌 거죠. 아니다 싶으면 판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런 외교 스타일이 너무 부담되고 트럼프를 과연 상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 협상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약간 좀 태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장면인 것 같긴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그 상대가 강하고 협상 카드가 있고 하면 좀 더 이제 약간 굉장히 이 좋게 좋게 해주고 그런 반면에 상대방이 약하면 이제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트럼프가 그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행정부 내에서 막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텐데 네. 이제는 그걸 막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자 지구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행정부 내에서 깊게 논의된 게 아니고 트럼프가 돌출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파고 걸어간 이 관계가 수습이 될까요?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뭐 이제 주요 좀 그 안보 핵심 관계자들이 얘기할 때는 계속 그 안보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안보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휴전협정에 사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에 대해서 그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수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봤을 때 단지 두 국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러시아 그리고 유럽이란 변수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안전보장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지원을 하는지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러시아가 자기 입장을 얼만큼 강하게 밀어붙이느냐. 사실, 그 러시아는 그 지금 자기의 입장을 미국이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에 굉장히 좀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자기 입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할 거거든요. 유럽이 안전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럽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유럽만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거는 지금 유럽 내부에서 군사 지출을 본격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 군사비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비 지원을 중단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저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악연이 있었잖아요. 그 첫 이 트럼프의 첫 탄핵이 네. 젤렌스키와의 전화 통화 때문에 이 생긴 건데 그 네. 당시에도 그 바이든의 부정을 파헤쳐 달라고 했는데 안 네. 파헤쳤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군사비 지원을 중단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복구하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구적인 중단은 아닐 거라서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쁜 아주 악화 일로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현재 이제 볼은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넘어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정하고 있겠죠, 지금. 납작 엎드려라 일단.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방송에 어떻게 비치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뭐 성명서 발표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서서 방송에서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가슴속 깊이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네. 성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 목표는 그 지난주 금요일의 충돌을 트럼프가 이기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단기적 목표인 거고, 장기적 목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이익과
이익을 최대한 얻어내고 그리고 최소한의 군사적 개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너희는 정말 카드가 없다. 우리 무기가 없었으면 전쟁은 2주 안에 끝났을 거다. 이 말이 정말 좀 남 얘기 같지가 않았거든요. 이거를 보고 한국도 이런 봉변을 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인 것 같고 그 미국이 아닌 다른 이제 여러 강대국들이 이 다양한 새로운 좀 이 그 길을 모색을 할 거거든요. 재밌는 장면 중 하나가 중국이 지금 이제 유럽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꼭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네. 정치나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그런 이 가까워지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의 정책은 점점 피보트 에이시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 중국 포위로 가면 갈수록 그 미국이 떠난 자리를 유럽에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채워보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어떻게 봤을 때 이 앞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군비를 더더욱 늘리고 뭐 핵무장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카드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군사력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제품을 사는 말 그대로 수입하는 거 아니면은 군사력을 늘리는 거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그 두 개 카드를 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 이제 모색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